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여행을 가는 그런 내용을 담는다기보다는 이번엔 좀 제가 새롭게 추가한 장비, 그러니까 신장비를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행적인 내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일단은 신장비를 소개하는데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번에 제가 큰맘 먹고 지르게 된 카메라는 바로 요거예요. 작죠? 요거 이름이 인스타360 고 3S라는 카메라인데요. 인스타360 고 3S 여기 밑에 이름 써 있거든요. 요거 요렇게 액션캠처럼 사용도 할 수가 있고, 요런 식으로 플립을 해가지고 셀카도 찍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카메라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나 이제 이렇게 모듈을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DJI 그 액션2와도 비슷한 컨셉의 카메라인데, 요거를 구매하게 되는 데는 좀 경위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의 구성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언박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자기기를 리뷰한다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내용은 좀 빼고, 간단하게 인스타360 고 3S의 구성품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 카메라를 왜 구매하게 됐는지에 대한 간단한 TMI, 그리고 제가 이 카메라를 가지고 직접 또 찍어봐야 되잖아요. 찍어보는 내용까지 담아볼 거고, 그 찍는 동안은 어떻게 보면 여행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화성에 가가지고, 제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거든요. 화성에 가서 좀 점심도 먹고 좀 커피도 좀 마시고 이런 내용을 좀 영상에 담아볼까 하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스타360 고 3S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와 간단하게 화성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같이 떠나보실까요? 렛츠고! 그럼 지금부터 왜 제가 이 인스타360 고 3를 구매하게 되었는지, 구매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사실 뭐 영상을 보신 분들,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한 번은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베트남 여행을 갔을 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카메라 중에 DJI 액션2의 액정이 파손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영상에 담지는 않았지만 제가 언급만 잠깐 했어요, 멘트로. 그래가지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 액션2 같은 경우에는 그 목걸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액정이 파손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좀 그 카메라를 보내준 게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할 것 같고, 또 하나의 이유라면 제가 촬영하는 환경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아시다시피 저는 혼자 여행을 주로 다닙니다. 제가 여행을 다니는 거에 대한 한 90%는 이제 대부분 다 혼자 여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10%가 이제 가족들과의 여행이 주를 이루게 돼요. 친구들과의 여행이 없는 건 아니지만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고, 더불어서 친구들은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여행 가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아직 미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뭐 동생 뭐 이렇게 친지들과 여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게 전체 10% 정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기는 8월 한 중순쯤이고, 8월 초에 제가 포천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어요. 포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갔다 온 곳이긴 하지만 유튜브로 영상을 다뤄본 적은 없기 때문에 포천 여행에 대한 내용을 좀 유튜브로 다루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좀 기획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포천에 가서 느꼈던 거는 저희 부모님이 아무래도 연로하시고 이제 아버지는 7순이 넘으셨고, 또 이제 다른 분들도 70대로 이제 막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 땡볕 여름 날씨 더운 때 모시고 다니면서 동시에 촬영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족들끼리 사진 찍기도 바쁘고, 특히나 더운 곳에서 너무 오랫동안 노출이 돼 있다 보면은 아무리 양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을 길게 잡을 수가 없어요. 뭐 하물며 이제
어르신분들 중에서는 이제 걸음도 좀 불편하시고 한 게 있다 보니까 긴 시간 동안 걷는 것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몰랐던 건 아닌데 이번에 여름에 그 포천 여행을 하면서 좀 몸으로 좀 체감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은 단 하나도 찍지 못했어요. 전부 다 이제 우리 가족들 사진 찍어주고 하는 거에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만약에 내가 이제 가족들과 여행을 갈 때 영상 촬영을 좀 하겠다, 아니면은 뭐 기획을 좀 하겠다 하면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촬영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액션캠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촬영하는 게 생각보다 환경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이제 두 손을 자유롭게 쓰면서 좀 촬영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듈 분리가 가능한, 이렇게 분리가 가능한 그 액션캠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여기 가슴에 붙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모자에 붙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자유로운 손으로 이제 촬영을 하면서, 얘는 그냥 딸깍 클릭만 해놓으면 또 촬영이 되니까 그렇게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구매했던 게 가장 큽니다. 사실은 가장 사고 싶었던 카메라는 예전부터 말씀해왔던 DJI 포켓 3이기도 하고, 이번에 또 인스타360X4라는 카메라가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360도 그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드론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또 호버 타입의 그런 드론도 괜찮게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내가 가족 여행과 함께 그 영상 기획을 하기 위해서 어떤 카메라가 가장 좋을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DJI 액션2가 있었으면은, 파손되지 않았으면은 제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고3S, 그래도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카메라 샀던 것 중에서는 가장 최신 폼을 산 거예요. 이거 나온 지 몇 달 안 됐거든요. 그래서 금액도 많이 비싸곤 한데 조금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박스 파손 상품을 해가지고 좀 싸게 산 건 있어요. 그래서 좀 활용을 좀 해볼까 합니다. 실제로는 테스트 촬영만 조금 해봤고 실 촬영은 아직 해보지 않은 상태이긴 해요. 제가 인스타360 시리즈를 처음 쓰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발리 촬영 때 영상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자전거를 타면서도 찍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요 카메라를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지금 이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거 인스타360 고 1세대입니다. 1세대. 그리고 지금 구매한 건 3.5세대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던 게 있었어요. 물론 이제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최대 촬영이 1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질도 엉망진창이죠. 그리고 지금 요거 파손됐어요. 제가 가지고는 있지만 활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리 갔을 때 어떻게 좀 부서져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얘를 다시 구매해 본 것도 있고요. 얘도 지금 초기 불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영상 촬영이 그 기본 모드 있잖아요. 기본 모드에서 촬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지금 쫙 찍는 이 영상 있잖아요. 지금 찍는 이 영상 이후부터는 전체 촬영을 얘로만 찍을 거예요. 4K 30프레임으로 찍을 겁니다. 지금 촬영도 4K 30프레임을 찍고 있는데 좀 비교가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얼굴을 찍고 있는 이거는 DJI 액션 3의 4K 30프레임으로 찍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요 컷 다음부터 넘어가는 실제로 제가 밥 먹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딜 가는 영상은 전부 다 인스타360 고 3S 요거의 4K 30프레임으로 찍을 겁니다. 이 전 세대까지만 해도 4K 촬영이 안 됐었는데 이번 세대가 되면서 좀 4K를 지원을 하게 돼가지고 요 부분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화성으로 떠나볼 거고요. 화성에서 점심 식사하고 그 다음에 커피도 한잔 하면서 또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다루는 내용은 요 카메라에 대한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뭐 식사도 하면서 좀 시간 좀 보내보도록 하죠. 같이 가실까요? 여기는 화성 봉담입니다. 봉담 상리 주차장이라는 곳에 와 있고요. 여기 앞에가 주차장. 여기서 점심을 구매를 해서 그 주차장 맞은편에 공원이 있거든요. 그 공원에서 좀 먹어볼까 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곳은 그 매장 내에서 취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어쩔 수 없이 포장을 해서 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공원에서 여차해서 뭐 자리가 없으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차에서 먹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 날씨 무척 덥네요. 8월 중순인데 와, 날씨는 맑은데 많이 덥습니다.
음식을 사고 주차장 뒤쪽으로 다시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근린공원이 있어요. 이름이 삼봉근린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요런 공원이고 앉아서 밥 먹을 때가 있으면 좋겠는데 완전 땡볕인데 네, 그늘이 특별히 많아 보이진 않네요. 포장은 해왔고 안에서 매장에서 뭐 먹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데까지 15분 정도 걸렸는데 지금 배달이 많이 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달이 좀 덜 할 때는 음식이 나오는 게 좀 빨리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곤 했어요. 그나마 저쪽에 벤치가 그늘이 있어 보니까 저쪽으로 이동하도록 하죠. 네, 주문한 메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게 그 유명한 뚜열치 뚜껑 열린 치킨 덮밥 도시락, 이겠죠 이름이? 뚜열치라는 거고,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연돈 도시락 뭐 이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주문해 봤고 출출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치킨 크기가 꽤 커요. 짠 이게 하나가 남자 손가락 한 마디, 제가 손가락은 짧긴 하지만 한 마디라고 치면은 이게 생각보다 치킨의 크기가 크고, 돈가스도 볼까요? 여기 볼가치가 하나가 그대로 올라간 도시락이라서 맛이 참 기대가 됩니다. 요거 백종원님 그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그릇에다가 치킨을 덜어서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치킨이 3조각 들어있는데 엄청 커서 밥이랑 같이 먹으려면 치킨을 덜고 먹는 건 어쩔 수 없는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치킨도 엄청 맛있어요. 뜨겁고 갓 태워서 나오니까 좋다. 야, 밥도 양이 많은데? 이거 저는 지금 출출하니까 다 먹겠지만 속 좀 양이 작으신 분은 한 그릇만 시켜도 되겠어요. 그 정도로 양이 푸짐하네요. 볼가츠도 한번 먹어볼게요. 볼가츠 좀 뿌겨진다. 보이실란가 모르겠어요. 치킨이 좀 딱딱하고 튀김이잖아요. 근데 볼가츠는 확실히 부드러워요. 양념에 재워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간도 좀 있는 게 밥이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극찬했는지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밥을 먹으면서 또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인스타 360 고 3S로 찍고 있잖아요. 네, 모듈은 이렇게 따로 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떼가지고 제 맞은편에 철 구조물이 있더라고요. 이 철 구조물에다가 제가 카메라를 붙이고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좀 좋네요. 이제 쇠가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저도 맛있게 식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막 식사를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돈 볼카츠의 그 뚜열치 맛있었어요. 양도 많고 양이 많네. 하나만 먹어도 됐는데 궁금해가지고 그냥 일반 도시락을 먹었던 게 지금 배가 너무 부릅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요. 점심을 이렇게 먹었는데 저녁은 굶어도 될 것 같을 정도입니다. 일단은 지금 커피 한잔 하려고 카페로 가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저는 체스트 마운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걸이 마운트에다가 제 카메라 부착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있는 모습이 영상에 지금 담기고 있을 겁니다. 제가 카메라 사용하면서 느낀 건데, 지금 이렇게 가슴에 붙이는 그 목걸이 마운트를 이용할 때는 아무래도 크로스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처럼 그 안전벨트를 메고 있을 때는 가슴 이제 가로지르듯이 이제 줄이 있다 보니까 다소 좀 이용이 불편하겠다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어떻게 꾸깃꾸깃 해가지고 벨트를 메고 촬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크로스백보다는 이런 백팩 같은 거 멜 때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고요. 아니면 그냥 어깨에다 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제약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죠. 크로스백을 이용할 때는 그 띠개형으로 된 걸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기는 한데, 손떨방이 어떻게 잡히냐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알고는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식물원 그 컨셉의 베이커리 카페를 가고 있는데, 지금 밥을 많이 먹어서
빵까지는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냥 음료 한잔하고, 거기가 이제 식물원 컨셉이다 보니까 안에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전부터 궁금했던 곳인데 가서 음료 한잔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가서도 계속 인스타 360 고 3S로 촬영을 할 예정이니까 많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기 보이시나요? 제가 가고자 하는 카페의 간판이 멀리 보이네요. 사실 이쪽 방향으로 올 게 아니었는데 제가 입구를 잘못 찾아가지고 유턴을 한번 했습니다. 주차장은 저기 보이네요. 여기서 유턴을 해가지고 저기 카페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카페 이름이 딱 보이죠? 바오밥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바오밥 식물원이라고도 불리는 곳인데 과연 어떤 곳일까요? 가보도록 하죠. 지금 막 주차장에 주차를 했고요. 짜잔. 코리안 바베큐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바오밥 식물원에 대한 설명이 딱 보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 공간이라고 써있는데, 저는 혼자 왔어요. 그 식물원 카페라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요 건물 바로 뒤쪽에 있다고 하니까 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문한 음료가 나왔습니다. 저는 자몽에이드로 주문을 했고요. 색깔 영롱하죠. 음료를 주문하면은 그 바오밥 식물원에 무료로 입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티켓은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만약에 음료를 주문하지 않는다면은 이 티켓을 따로 구매해야 되는데 이게 음료가 7,500원이거든요. 가격이 저렴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걸 따로 사면 또 5,000원이니까 이 카페 같은 경우에는 그 입장료와 그 식물원 입장료와 음료가 같이 운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금액이 마냥 비싼 건 아니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네, 음료를 마시고 식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입장료 5,000원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음료값은 2,500원인 셈인가? 바오밥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이런 게 바오밥 나무인가? 사실은 제가 식물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네이버 그 검색해가지고 그림으로 알아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확인하는 게 좋더라고요, 요즘 시스템이.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런 식물들은 뭐가 있다 없다,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그냥 관상용으로 이쁘면 이쁜가 보다 하는 그 정도예요. 그 점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실내라서 8월에 무더운 날씨임에도 내부가 그렇게 덥게 느껴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식물원이기도 하지만 앞서 보셨던 카페 연장선이기도 해요. 내부에 보면은 이렇게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안쪽에도 숨어 있어요, 그런 공간들이.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음료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크아웃을 해와가지고 여기서 마시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게 곳곳에 숨어 있죠. 이런 또 재밌는 장치가 있는 곳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아요. 저는 이제 카페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왔지만 이렇게 식물원 내에서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식물원에서 그러니까 카페에서 구매한 음료는 식물원에서 마실 수 있다. 그럼 다른 음료는 안 되겠죠? 여기도 평상에 숨겨져 있네요. 식물원 내부가 독특하게 꾸며져 있긴 한데 뭐랄까 막 눈에 띌 정도로 예쁜 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파랑파랑해요. 계절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뭐 다육이 같은 것도 보이고. 그래도 막 이제 예쁜 꽃이 있는 건 아니니까 와, 사진을 찍기 되게 좋은 환경이다 라는 느낌까지는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좀 피톤치드는 제대로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꽃이 없진 않네. 이렇게 또 피어있는 꽃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이 없어요. 이색적인 장소긴 한데 뭔가 2% 부족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생뚱맞지만 하루방도 볼 수가 있네요. 제주도인가? 이렇게 한 바퀴 둘러봤는데 공간이 넓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한 바퀴 둘러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고요. 이쪽 공간, 그러니까 아까 사람들 많이 앉아있던 그 공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발을 벗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도 올라갈 수가 있는 것 같고, 이 안에 식물을 파는 곳, 아니면 물을 파는 곳도 있는 것 같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죠. 와이파이는 무료로 되는 것 같고요. 한 바퀴 둘러봤는데 뭐 딱 가격 대비 딱 그 정도 하는 정도의 식물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볼만했어요. 지금까지 인스타 360 고 3S 촬영하면서 여기저기 가봤죠. 바오밥 식물원도 가보고, 연돈 볼까치에서 궁금했던 메뉴 뚜열치 또 먹어봤습니다. 지금 체스트 가슴에다 붙이고 차로 돌아가고 있는데 흔들림 같은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우, 기름칠을 해야겠어, 차에다가. 자, 이제 차를 타고 다시 엔딩 촬영하러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인스타 360 고3S로 촬영도 하면서 화성 가가지고 밥도 먹고 뭐 음료도 한잔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봤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 360 고3로 테스트 촬영을 한다 라는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뭐 대단한 걸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이 촬영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여기 생각보다는 화각이 좀 좁은 편입니다. 좀 4:3 비율로 된 화면을 이제 크롭을 해가지고 16:9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올리기 위해서 16:9로 찍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좀 화각이 좁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세대인 인스타 360 고3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화각이 넓었다고 하는데 고3S로 오면서 화각이 좀 좁아진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뷰파인더에 대한 문제인데, 뷰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랄까 화질이 좀 안 좋게 보이는 감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손떨림도 제대로 잡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이제 실제로 컴퓨터나 아니면 폰으로 옮기게 되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촬영하는 중간에, 저도 지금 뷰파인더를 보면서 촬영을 하고 있지만 촬영하는 중간에는 제대로 된 화질을 볼 수 없다는 건 확실히 단점으로 여겨지기는 해요. 이제 구도만 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용도를 잘 보시고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슴에 부착을 해서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촬영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가족여행이라든지 이럴 때 내가 가족들을 컨트롤하면서 촬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 많이 활용을 하겠다거나, 아니면은 뭐 손을 반드시 써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메인 카메라만큼의 화질이나 성능은 따라오지 못하는 게 현실이긴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DJI 액션 3, 이거 나온 지 벌써 1, 2년이 다 돼가는 그런 카메라인데 이것만도 그렇게 성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고, 야간 촬영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밤에는 더더욱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 인사를 드린 다음에 야간 촬영까지 조금 마지막에 담아 볼 텐데,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아쉽긴 할 거예요. 플리커 현상, 그러니까 흔들림 현상 같은 것도 많이 나올 거고, 여러모로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메인 카메라로 쓰겠다라고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정확하게 이 카메라 어떤 용도로 쓰겠다라는 거를 잘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메인 카메라로 쓸 거면 차라리 DJI 포켓 3나 아니면은 좀 더 좋은 고프로 같은 액션캠을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 카메라가 굉장히 좋은 유용한 용도로 쓰일 것 같아가지고 이후에 제가 해외를 나간다거나 아니면 가족여행 갈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영상 마무리에는 야간 촬영하는 모습도 함께 담을 테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마지막 야간 촬영 테스트를 위해서 집 앞 근처에 나왔습니다. 여기 이마트가 있는 곳이고,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다뤘던 카페 몽환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간단하게 제가 지금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좀 카페인이 좀 땡겨가지고 커피나 좀 테이크아웃을 해서 갈까 하고요. 여기서 커피 좀 사고 이제 걸어가면서 그 영상 촬영을 하고, 좀 마지막에는 이제 조금 써본 소감을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밤엔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직접 보고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막 커피를 구매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간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가슴에 그 목걸이 펜던트에다 붙여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빛이 거의 없는 산책로를 걷고 있는데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멘트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야간 촬영에 대한 그런 결과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촬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일단 휴대성 좋고, 특히나 이제 저처럼 아이 성향이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슴팍에 붙여놓고 촬영을 하면은 티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좋아요. 몇 가지 제가 쓰면서 단점으로 느껴졌던 거는, 일단 이제 가슴 체스트 마운트에다가 붙일 때 얘가 이제 수평을 잘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잘 붙여야 돼요. 안 그러면은 좀 옆으로 기울어진 상태의 영상이 촬영이 되기도 하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쓰고 있는 액션캠도 그렇고, 액션캠들이 45도 정도까지는 그래도 수평을 잘 잡아주는 편인데, 얘는 그렇게까지 못 잡아주는 것 같아서 펜던트에 붙일 때 액정을 보고 이게 잘 붙었구나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촬영을 해야지, 급하다고 막 꺼내가지고 부랴부랴 찍으면은 결과물이 좀 이상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일단 참고를 해두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뭐랄까, 확장성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용하는 용도가 서브 카메라이기 때문에 128기가짜리 기기로도 문접 촬영할 수 있겠지만, 이걸 메인 카메라로 쓰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작다고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핸드폰 어플을 가지고 영상을 편집한 걸 옮겨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시간이. 뭐 블루투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했을 때 생각 이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저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이 제가 산 기계가 뽑기를 잘못했는지 일반 촬영 같은 경우에는 촬영이 짧게밖에 안 찍히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초기 분량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초기 분량이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교환을 받아야 되는지 AS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모드는 프리 프레임 모드라고 해가지고 촬영을 일단 4:3 비율로 한 다음에 16:9나 뭐 여러가지 방식으로 크롭을 쓸 수 있는 그런 모드예요. 이 모드에서는 촬영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일반 영상 촬영 모드에서만 1초, 2초 이상 촬영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제 것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글들을 읽어봐도 저와 비슷한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 기기에만 있는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본사, 그 인스타 360 본사의 서비스 팀과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이 좀 응답이 빠른 편은 아니에요. 메일 하나 보내면 3, 4일 후에 답변 오고, 같은 증상 또 물어보고 근데 증상을 한번 메일로 써서 보내면은 아니야, 이 양식으로 다시 한번 써서 보내 뭐 해가지고 다시 양식 주고, 또 그걸로 보내면은 그럼 로그 파일을 줘서 보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약간 지치는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한국 서비스 센터는 전화도 잘 되고, 그리고 카톡 채널도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문의를 하니까 되긴 되던데, 그쪽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일단 기계를 보내봐라 라는 그런 건 좀 있었습니다. 보내서 뭐 거기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 이런 문제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먼저 본사랑 컨택했던 건 있거든요. 근데 본사 서비스 팀이 그렇게 좀 답변이 빠르진 않습니다.
초기 불량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제 기기에만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좀 뭐랄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런 경우도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본사 서비스 팀과 컨택을 할 때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컨택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곤 하네요. 지금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멘트를 치면서 산책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서브 카메라로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령 이 초기 불량인 문제를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프리 프레임 모드에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쓰는데 지장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약간의 단점은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지금 야간 촬영을 했을 때 결과물은 또 들어가서 봐야지 알겠지만 어떻게 나올지는 감이 안 잡혀서 알 수가 없네요. 여튼 지금까지 영상 보시면서 기기를 구매하시거나 알아보시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엔 좀 더 즐거운 영상으로, 여행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안녕.